안녕하세요. 도산 전문 변호사 한영민입니다. 오래된 빚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으시죠? 워낙 오래된 빚이다 보니 내가 어디에 빚을 지고 있는지 모두 잊어버린 분도 계시고, 빚 독촉에 관한 서류는 보기도 싫어서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곳에 송달되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대충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빚들이 다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다 방법은 있습니다. 오래된 빚들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오늘 이에 관한 사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례는 오래된 채무로 인하여 4,700만원 가량의 빚을 지신 남성분이시네요. 이분은 불우한 환경에서 가난으로 어렵게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그렇지만 성인이 된 이후로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결혼도 하시고 참 어렵지만 행복하게 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일찍 결혼을 하다 보니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를 점점 감당하기 힘들어서 빚을 지기 시작하셨네요. 그에 더 설상가상으로 직장을 잃었고 계속 구직 활동을 하였지만 직업을 구하지 못해서 생활비와 교육비로 인해서 계속해서 빚이 늘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과 카드를 쓰기 시작하면서 또 빚은 계속 늘어나셨죠. 이와 같은 빚에 대해서 지인의 돈을 빌려 카드 값들을 막아보려고도 했지만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셨고, 결국은 그에 대한 좌절감에 자포자기한 상태로 오랜 시간이 흐르셨습니다. 보통 이 오랜 시간에는 10년 이상 이렇게 흐른 상황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통장도 다 압류가 되어서 이제 일도 본인 명의로 하기보다 현금 수령을 받는 그런 일들을 조금씩 지금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통장, 카드를 쓰기 시작하면서 빚이 계속 늘어나셨고요. 근데 지인의 돈까지 빌려서 이런 빚을 막아보려고 하는 것은 정말 추천해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지인의 돈을 빌려 결국은 못 갚는 상황이 될 텐데, 이러면 돈만 잃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마이너스 통장과 카드를 쓰기 시작하면서 빚이 계속 늘어나셨다면 지인의 돈을 빌리기 전에 그 전에 한번 개인회생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례와 같이 오래된 채무도 개인회생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의 원인이기만 하면 어떠한 채권이든지 개인회생 채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기로 인하여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하셨다면 이는 고의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채권은 개인회생 채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무직자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이렇게 정확하게 분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례의 분들은 통장 압류로 인해서 정확하게 자기 명의로 월급을 받지도 못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통해서 불규칙하더라도 장래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직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일정한 소득만 있다고 한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부채 금액이 약 4,700만원 정도였고, 이분은 개인회생 채권, 담보된 개인회생 채권이 아닌 신용으로 인한 개인회생 채권 10억원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분은 개인회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이 오래된 빚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또 무직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현금 수령을 하는 불규칙적이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을 입증만 한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이분 사례에 의해서도 실제로 개인회생이 가능해서 개시 결정이 나셨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월 변제금 그리고 변제 기간이 어느 정도로 해서 개인회생이 결정되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월 변제금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변제금이 결정되게 됩니다.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는 3년, 그렇지만 재산이 많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5년까지 변제 기간이 늘어나실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으로 월 변제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기본적으로 가용소득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는데요. 가용소득이란 모든 종류의 소득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그리고 혹시 영업에 종사하는 분 같은 경우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그리고 필요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가용소득이 됩니다. 그리고 재산을 기준으로 월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되느냐면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파산하는 때의 배당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이라는 기준으로 결정되는데요. 결국은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이란 현재 채무자의 재산을 의미하고, 결국 개인회생을 통해서 변제하는 총 변제액이 현재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무조건 많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변제기간은 법 제611조 제5항에 의해서 원칙적으로는 3년입니다. 그렇지만 재산이 많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총 변제액이 재산보다 많게 하기 위해서 변제기간이 5년까지 늘어나실 수 있습니다. 이분의 사례에 의하면 월 평균 수입은 세금과 필요한 비용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제외해서 대략 163만원 정도 월 평균 소득이 계산되셨네요. 그래서 거기에서 월 평균 생계비 10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략 4만원 정도가 변제금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재산이 전혀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년으로 변제기간이 결정되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현금 수령을 통해서 받으시는 금액들이 대략 163만원 정도로 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이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일하는 곳에 확인서를 받고 실제로 여러 가지 서류를 통해서 이 소득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기준 최저생계비가 109만원이기 때문에 이분은 소득 기준으로 대략 53만원 정도의 변제금이 책정되게 됩니다. 여기서 1, 2만원이 차이 나는 것은 반올림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재산이 없으셨기 때문에 재산 기준으로는 전혀 월 변제금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월 변제금은 이 둘 중에 많은 금액인 53만원으로 결정되셨고요. 그리고 변제 기간은 이분이 재산은 없으셨기 때문에 변제 기간이 특별히 늘어날 이유가 없어서 기본적으로 3년 동안 변제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53만원을 3년 동안 변제하여서 한 1900만원 정도 변제하셨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총 부채액 4,700만원 중에 1,900만원을 변제한 나머지 2,800만원은 면책되게 됩니다. 그래서 변제율은 원금의 41%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받으셨습니다. 이분과 같은 경우는 아주 채무가 아주 오래된 상황이셨죠. 이런 채무가 오래된 경우에도 저희가 신용회복조회라든지 아니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 법원의 사건 조회를 통해서 채권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채권의 경우 대부분은 사건 조회로 또 찾을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권을 찾을 수가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확실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생활비로 일주로 사용을 하셔서 이제 빚이 생겼고요. 이분은 지급이 계약직으로 하는데 이제 본인의 명의로 실제로 일을 하실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급여는 대부분 현금 수령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제로 무직자처럼 보이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무직자는 아니시죠. 실제로 자기 명의로 뭔가 하지는 못할 뿐이지 실제로 일을 하셨고 소득이 실제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가능하십니다. 이분의 월 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163만원 정도 됐고요. 그래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로 월 변제금 53만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분은 재산은 없으셨기 때문에 월 변제금은 변동은 없고요. 그리고 변제 개월수도 3년 36개월로 확정되셨습니다. 그래서 53만원을 36개월 동안 변제를 하시면 대략 1900만원 정도 변제하시고 이는 총 채무액 4700만원의 약 41%를 변제하시고 나머지는 탕감받으셨습니다. 이분은 사시는 곳이 수원이었기 때문에 수원 지방의 법원에서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분은 개시 결정 날 때까지 소요기간이 2개월밖에 나지 않으셨네요. 이분은 일단 오래된 채무를 찾는데 먼저 시간이 많이 들었지만 잘 준비를 해서 접수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개시 결정이 나셨네요. 다음과 같이 본인이 오래된 채무를 가지고 계신 분들 역시 저희가 그 채무를 찾아서 개인회생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오래된 채무인데 나는 기억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도 한번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으셔서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상담을 하여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댓글에 답변을 달아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희 회사 전화번호로 상담을 하셔도 됩니다. 이상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